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96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번째 주제 스포츠 여행이고요. 여러분 책에 보시는 대로 위쪽에 보시면 2016년 리우 하계올림픽 개막식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하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씩 열리고요. 2016년이니까 이 다음 올림픽은 2020년 일본의 도쿄에서 열렸어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는 연기가 됐고요. 올해 이제 열리기로 우선은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게 많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참고로 말하면 여기 있는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31회 하계올림픽 대회가 되겠고요. 2020, 이제 2021이 되겠죠. 일본 도쿄 같은 경우는 32회 하계올림픽 대회가 되겠습니다. 스포츠 여행은 이제 이런 올림픽뿐만 아니라 이제 뒤쪽에 나오는 월드컵 등 다양한 스포츠 종목을 찾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는 걸 이제 스포츠 여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운동 경기를 매우 좋아해서 이런 운동 경기를 보러 가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방문을 한다거나 경기장을 방문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례로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나는 기아 타이거즈가 좋다. 그래서 챔피언스 필드에 가서 홈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언제나 가서 응원을 한다.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스포츠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선생님이 알고 있는 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아 타이거즈를 좋아하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선수를 따라서 한평에까지도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한평에 기아 2군 경기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스포츠 여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게요. 우선 첫 번째는 올림픽 여행입니다. 올림픽 여행이란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를 방문하여 경기장을 찾아다니며 여러 가지 경기를 즐기는 여행을 말한다. 우선 국가를 방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열린다라면 국내 여행이 되겠지만 예를 들어 가까운 여기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 열린다라면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경기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있다라면 한 군데서 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열리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들을 방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 올림픽은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의 명예를 걸고 역동적인 경쟁을 하면서 스포츠 경연을 펼치기 때문에 자국의 선수들을 열렬히 응원하는 열정적인 여행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 골프 선수입니다. 박인비 선수이고요. 15번 홀이고요. 우리나라 국기가 있는데 밑에 설명은 리우 하계 올림픽 여자 골프 대회라고 되어 있어요. 브라질까지 물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브라질에 살고 있는 교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올림픽을 보기 위해서 골프라는 종목을 보기 위해서 브라질에 방문한 여행객이 관광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올림픽 여행이 된다는 것. 올림픽은 경기마다 다양한 장소에서 경기 일정에 맞추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관람하고자 하는 경기의 일정 및 행사 장소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기의 일정 그리고 행사 장소를 사전에 확인을 해서 다녀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경기가 A라는 장소에서 열리는데 내가 현재 B라는 장소에 있다. 그러면 확인을 해서 A로 가야 되겠죠. 만약에 나는 여기에서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다라면 내가 원하는 경기를 볼 수도 없다라는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행사 장소 같은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되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올림픽 여행의 매력은 전야제로부터 시작이 된다. 실제로 이제 개막전, 이제 개막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겠죠. 개막식 행사에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지역의 나라, 그 나라의 문화를 포함을 한 전통 의상이라든지 전통 춤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한꺼번에 융합해서 하나의 공연으로 이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전야제 개막식이 되겠는데요.
이 개막식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전야제 하나를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다라고도 합니다. 개최국은 올림픽의 역사적 의미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역사적 의미와 자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주는 각종 행사를 주최하고, 각국의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관객들은 관람석에서 축제 분위기 속에 빠져든다. 축제는 봉송한 성화를 점하면서 시작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실제로 올림픽은 그 성화가 점화되면서 시작이 된다라고는 하지만 성화가 점화되기 전에 미리 경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기억이 맞다면 사격 같은 경우가 미리 경기가 시작이 돼서 금메달리스트까지 먼저 나와요. 네, 개막식을 하기 전에 이미 금메달리스트가 나오는 경기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올림픽 여행자는 좋아하는 경기나 응원하는 선수들의 경기 일정에 맞추어 경기장을 옮겨다니며 열띤 응원을 하고 즐기게 된다.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열정과 감동적인 순간에 터져나오는 환호는 여행의 만족감으로 가슴속 깊이 새겨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두 가지의 사진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열렸었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봅슬레이 경기장이고요. 이 봅슬레이 경기장을 우리나라 선수 윤성빈, 아이언맨이라고도 그때 이제 별명이 붙었었는데요. 윤성빈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봅슬레이, 아니요, 봅슬레이는 아니고 그 루지였죠. 루지 1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피겨스케이팅을 하는 모습입니다. 선생님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때는 김연아 선수가 아쉽게 은메달을 땄었고, 그 뒤에 평창에서는 금메달을 땄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올림픽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하계올림픽,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각각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있을 건데, 동계올림픽에서는 이거 피겨스케이팅이 동계올림픽의 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계올림픽에서는 여기 있는 올림픽의 꽃 마라톤, 이제 마라톤이 이제 하계올림픽의 꽃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기원전 490년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그리스의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 휘디피데스라는 병사가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 약 40km가 되는 거리를 달린 것이 마라톤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이 마라톤은 제1회 근대올림픽인 아테네 대회에서부터 채택이 되어서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송기정 선수, 이제 돌아가셨지만 송기정 선수하고 황영조 선수, 그다음 이봉주 선수 등이 메달을 땄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고요. 이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인된 경주 도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출발점과 결승점 같은 경우에는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가까이에서 선수들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경기가 됩니다. 실제로 이제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올림픽에 다양한 많은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이 마라톤에서도 엄청나게 큰 불상사가 발생한 경우도 있어요. 결승점을 얼마 안 앞두고 옆에 있던 관객이 난입을 하면서 선두로 달리고 있던 선수와 부딪혔던, 그리고 나서 그 선수는 넘어지고 뒤따라오던 선수가 이제 역전을 하면서 그 선수가 이제 결국 우승을 했던 그런 모습들도 선생님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올림픽이 되겠고요. 여기 하나 더 빠지고 넘어간 게 있다면 고대와 근대 올림픽 의의와 배경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고대 올림픽 경기는 그리스인들이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제전 경기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200여 년 동안 계속되다가 그리스가 로마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크리스트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정한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올림픽 제전을 이교도들의 종교 행사로 규정하고 폐지를 선포하였다. 이에 393년에 열린 제293회를 마지막으로 고대 올림픽의 역사는 막을 내렸다.
그 후 프랑스의 쿠베르탱의 노력으로 1896년 제1회 근대 올림픽이 시작되었다. 전쟁에 패하여 사기가 저하된 프랑스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의욕을 북돋아주고 아울러 세계 각국 청소년들의 상호 이해와 우정을 다지는 세계 인류 평화제전을 이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현재는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각각 4년을 주기로 열리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올해 열리는 2021년, 원래는 20년이었겠죠. 2020년 일본의 올림픽이 32회 올림픽이 되고요. 참고로 1988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렸던 서울올림픽 같은 경우는 제24회 올림픽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올림픽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다음 98쪽으로 넘어가면 월드컵 여행이 나와 있습니다. 올림픽이 다양한 종목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라면 월드컵 같은 경우에는요, 단일 종목, 축구라고 하는 단일 종목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여행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두 가지의 마스코트가 나와요. 자쿠미와 플레코인데요. 얘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그리고 얘는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의 마스코트입니다. 여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범의 모습이고요. 플레코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르마딜로라는 동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참고로 선생님은 2002년 월드컵을 보기는 했는데 2002년 월드컵에 마스코트가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여행 상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여행이란 축구라는 단일 종목 스포츠의 세계 선수권 대회를 즐기는 여행을 말한다.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은 국가대표라는 자긍심과 명예를 걸고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를 펼친다. 월드컵 여행의 매력은 선수들의 멋진 경기와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 속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며 자국 선수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응원 가정에서 맛볼 수 있다. 자국의 국기를 흔들며 열렬히 응원하다 보면 애국심도 불타오르게 된다. 이리저리 굴러가는 둥근 축구공에 시선이 집중되며 선수들의 현란한 기량과 팀의 조직력으로 펼쳐지는 경기는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웅장한 축구 경기장 시설의 관람은 물론 월드컵과 관련된 마스코트, 축구공, 스타 선수의 유니폼 등 기념품을 모으는 재미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처럼 축구 경기장 시설의 관람, 이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르셀로나. 예, 월드컵은 아니지만 이제 그 스페인 리그, 이제 에스파냐 축구 리그를 라리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라리가의 가장 대표적인 두 팀이 있다면 바르셀로나와 마드리드. 이게 도시거든요.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게 FC 바르셀로나가 되겠고요.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게 레알 마드리드. 요 두 팀이 이제 대결하는 거에 엘 클라시코 하고요. 이 바르셀로나의 경기장이 이제 누캄프라고 하는데 약 한 8만여 명의 관객들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돼 있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크고 웅장하다라고 하고요. 많은 축구 관객들이 여기에 실제로 구경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알고 있는 친구 혹은 이제 혹은 친구 말고도 뭐 가족들, 친척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기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할 정도로 축구만을 가지고도 스포츠 여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 번쯤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월드컵 우승을 했던 독일 선수들의 모습, 그리고 브라질 월드컵의 경기 모습들이 나와 있으니까 눈으로 한 번은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의 효과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개최국으로서 뭐 전 세계 이름을 알린다거나 여러 가지 건물들, 기관, 뭐 시설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 뭐 하지만
부정적인 걸 이야기를 하자면 경기가 흥행이 된다면 참 다행이겠지만 흥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고요. 부동산 투기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여러 가지 문제점들, 단점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라질을 응원을 했다. 응원 관중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포츠 여행이 되겠고요. 마지막은 엑스포 여행입니다. 우리 교과서 이제 9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엑스포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엑스포의 의미부터 나와 있어요. 엑스포지션의 약자로 국제적인 규모와 체제를 갖추어 개최되는 종합 박람회를 엑스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엑스포 여행은 다양한 목적의 박람회를 방문하고 즐기는 여행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박람회는 1851년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만국 엑스포가 되겠고요. 영국은 당시 산업혁명의 성공으로 최대의 공업국가로 성장하였고 근대 박람회는 이러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각국이 새로운 과학 문명, 기술을 전시하려고 엑스포를 경쟁적으로 개최하게 되었고 엑스포는 인류 문명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며 이러한 발전상을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구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엑스포 여행은 각국의 첨단 과학 문명이나 기술을 전시하는 행사장을 방문하여 부스마다 미래의 우리 모습이 담긴 공간을 둘러보는 여행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 여행은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해서 여기는 로봇 엑스포의 하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2012년 여수 세계 엑스포 모습도 나와 있고요. 예전에는 대전 엑스포 1993년인가 였던 걸로 기억이 선생님은 어렴풋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대전 엑스포, 여수 엑스포 등 다양한 엑스포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한번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참고로 아까 하나 말하지 않고 넘어간 것 중에 이제 월드컵 같은 경우가 월드컵의 첫 번째는요 1930년 남아메리카 우루과이에서 13개 나라가 모여가지고 최초로 이제 열렸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954년 스위스 대회에 처음으로 참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1986년 멕시코부터 해서 90년 이탈리아, 94년 미국, 98년 프랑스, 2002년 그리고 우리나라, 2006년 독일, 그리고 2010년 남아프리카, 그리고 2014년 브라질, 그리고 2018년 러시아까지 꾸준히 지금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월드컵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방금 한번 찾아봤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아토, 니크, 케즈 이런 뜻을 이런 세 개를 가지고 있고요. 한국 선수를 의미하는 파란색 선수는 니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더 이상 설명하기가 애매하고요. 엑스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에 대전 엑스포가 열렸고요. 그 다음에 2012년 여수 엑스포,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2개의 엑스포가 열렸었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한 번쯤은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문화여행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수행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미리 선생님이 공지사항에다가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쯤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공지사항에 있는 수행평가 양식을 프린트 하세요. 그리고 볼펜으로 정답을 다 적어서 오시면 됩니다. 볼펜으로 정답을 다 적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학교 오는 목요일에 선생님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조건 다 볼펜으로 다 적어서 오셔요.
학교에서 옮겨 적을 생각하지 말고 미리 뽑아서 그날 바로 제출만 하시는 걸로 이렇게 우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 다음 두 번째 공지사항은요. 시험이 아니라 다음 주 화요일 22일입니다. 6월 22일 화요일 컨텐츠 수업으로 역시 진행이 될 텐데요. 22일 화요일에 진행이 되는 수업 컨텐츠는 무조건 꼭 보셔야 합니다. 다른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22일 화요일에 하는 컨텐츠 수업은 여러분 무조건 꼭 들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 공지사항은 시험 범위가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범위까지는 미리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요일에 수업을 잘 들으시면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금 뭐 시험 범위가 줄어들었다라는 걸 뭘 말하는지 한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이만.